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쿠팡이 관련주들이 지금 6개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포장, 택배 여기까지 나왔고 이게 좀 더 상승을 할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원래 설명을 드렸던 게 좀 간략하게 그냥 대장으로 보여던 동방, KTH, KCTC 이렇게 정도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가 6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테마 순환매도 좀 따라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뭐 무조건 따라간다는 아닌데 일단은 이런 테마 같은 테마에서 상한가가 6개가 나오면은 조금 강하게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 관련 주들도 조금은 봐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더 간단하게 어차피 대부분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것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 관련 종목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 일정입니다. 지금 33조 그리고서 55조 이 금액이 일단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 이슈에다가 가치에 대해서 뭐 33조든 55조든 이런 금액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상한가 6종목은 조금 크긴 했죠. 하여튼 여기서 지금 상장 일정 지금 정밀하게 뭐 IPO 일정부터 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에는 3월 그리고 4월 정도에 지금 상장을 할 거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상장 일정 같은 경우는 좀 나오면은 그거는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뚜렷한 변수가 없으면은 기업 공개 IPO가 3월 중. 그래서 IPO 하면은 보통 한 달 내로 상장을 하죠.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한 3, 4월 중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일정이 뒤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일정을 체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IPO 등 상장 일정이 나오면 체크를 해두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상장일, 뭐 상장을 지금 3월에 할지 뭐 4월에 할지는 모르죠. 그때까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금물입니다. 대신에 이 관련 종목들을 모아두면 어떨 때 쓸모가 있냐면은 오늘처럼 테마에 돈이 미친듯이 쏠릴 때 그런 거는 좀 보기 편하겠죠. 정리를 해두면 첫 번째 장점은 항상 테마를 정리해둬야 되는 게 그 테마에 돈이 몰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1등주, 2등주, 3등주 등등 관련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때 뭐 상승하는 거 보고 나서 부랴부랴 실시간 종목 조회보면서 챙기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보다는 지금 2월 중순이에요. 이게 상장 일정이 뭐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모르지만 아직 빨라도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이고 느려지면은 4월, 5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일정이 나오는 거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장 일정이 뭐 5월, 6월로 나와요. 그러면은 길어질수록 관련 종목들 주가는 분명히 중간쯤에 조정은 나와요. 조정 5월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5월까지 잡혔다. 상장 일정이 5월이다. 4월이다. 그때까지 한 달, 두 달 내내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시장은 테마 순환매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테마 순환매 개념 때문에라도 중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조정이 좀 나오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조정 혹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오네. 근데 어떤 애들이 대장이었고 관련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게 하락을 한다. 거래량도 줄고 그런 걸 보면서 다시 대장을 뭐 공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리는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뉴스들은 좀 간단하게 뭐 그냥 이것저것 막 좀 잡다해요. 세틀뱅크, 뭐 쿠팡의 결제 플랫폼 공급 이력, 그리고서 뭐 상장 오늘 막 쿠팡 수혜주들, 뭐 대표적인 곳이 물류기업 동방이랑 KCTC. 동방 같은 경우 지금 대장이죠. 쿠팡과 물류전담, 운송전담 계약 회사로 2018년 말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인가 5년 정도를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엮여 있고 KCTC는 물량이랑 쿠팡이랑 물량 및 창고 업무 제휴 등등, 그리고 뭐 OTT, 뭐 결제 등등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뉴스들 쭉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금 뉴스 뭐 한 개 한 개 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동방 지금 대장이죠. 지금 이게 좀 제 기준에는 대장 순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이 오늘 1등 주였고 어제도 1등, 수요일도 1등 주였고 처음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라고 했을 때도 1등 주였습니다. 그래서 쿠팡 물류 운송 계약 체결, 그리고 KTH는 쿠팡 플레이 오늘 2등 주로 상한가를 갔죠. 영화 컨텐츠 협업, 그리고서 KCTC는 쿠팡 물류 창고 업무 제휴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 포장이 제 기준엔 사실 4등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영풍재지랑 묶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고, 미래생명자원은 쿠팡에서 이제 반려동물 브랜드, 뭐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개념으로 왔다가 쿠팡에서도 반려동물 브랜드 탐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제공, 그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이랑 영풍재지는 택배 관련해서 포장이나 재지, 쿠팡 이제 뭐 상장하면은 사실 얘네가 막 물량 증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택배, 쿠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떠올랐던 게 뭐 로켓 배송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택배죠. 그래서 그런 거 물량 증가에 대해서 골판지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KTCS는 쿠팡 고객센터를 운영해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좀 쿠팡 플레이, OTT 관련인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도 엮이고 애플 OTT 요것도 엮이죠. 그래서 셋톱박스 관련 회사이고 초록뱀, 에이스토리, 뉴 얘네들은 그냥 엮었어요. 영상 컨텐츠 사업을 하는 애들인데 쿠팡 플레이 OTT에서 뭐 제휴 기대감 이런 식으로. 쇼박스는 쿠팡 플레이에서 50여 편 정도 영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육주인데 쿠팡 플레이 교육 컨텐츠 관련 협업 추진, YBM넷이랑 대교. YBM넷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 교육으로도 좀 대장을 했었던 애죠. 자, 그리고 서울식품이랑 흥국 F&B는 쿠팡에서 이제 간편식품, 우리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거 관련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엮여 있는 상황이고, 자, 다날 전자결제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전자결제에서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그래서 오텍은 과거에 쿠팡 물류차 생산 이력이 좀 재부각되면서 좀 엮이는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그리고 태근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화이자 백신 들어온다 뭐 2월 말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에도 엮이면서 아무튼 쿠팡의 드라이아이스 추가 공급 계약 이슈로 엮여 있습니다. 나 오늘 까뮤엔씨도 살짝 움직이던데 쿠팡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에서 납품 이력이 엮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게 지금 오늘 쿠팡 관련주들 엮였던 애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연히 뭐든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요런 이유, 엮여있는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한다고 해서 동방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뭐 KTH가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더라도 사실 시총 막 30%씩 올릴 정도의 그 정도 실적은 절대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테마주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재료들을 보면서 그래도 뭐가 조금 더 다른 거 대비해서 오버랩이 조금이라도 되나, 그냥 막연히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쿠팡 플레이 50여 편 영화 공급을 하긴 하는구나, 한 달이를 실제로 엮여있네, 간편식품 판매를 하기는 하네, 전자결제 서비스 이런 거는 뭐 엮이긴 하는구나, 과거의 쿠팡 물류차 생산 이력 이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을 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재료를 보면서 그냥 막연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어차피 다 세력주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한 달이 엮어서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애들 와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엮여있는 애들, 그런 거를 찾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동방이 대장주였고 KTH, KCTC 대형 포장 순으로 1, 2, 3, 4등, 미래생명자원, 영풍재지 5등, 6등 요렇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 위에가 일단 주축이겠죠,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일단은 대장 동방은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동방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얘가 막 요런 곳까지 내려올 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전고점 부근이라던가 갑자기 뭐 일정이 5월이라던가 6월 막 딜레이 되면은 요런 구간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은 조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뭐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KTH는 이렇게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일 갭이 얼마나 떠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뜨면은 여기 물리셨던 분들 물량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 전날 터지긴 했는데 얘가 조금 만원 부근이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 물량은 아마 내일 좀 갭 뜨면 그런 자리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KTH도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4년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제일 고점으로 갈 수 있는 모습, 요 앞에 산이 있기는 하지만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졌던 자리는 아닙니다.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2등주였죠. 그 다음에 KCTC, 잠깐만요. 그 다음에 KCTC 요것도 이렇게 3등주인데 일단 전고점 좀 넘어주고, 얘는 지금 신고가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위치 올라가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차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자리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대장순으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대장 눌림, 대장 뭐 이음봉 요런 자리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조금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 요런 박스권 자리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차트는. 근데 저는 이 종목의 끼는 조금 안 좋아하긴 합니다. 이 종목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과거부터 재료도 좀 애매하게 엮는 모습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방금 일봉 자리에서 요런 박스권이랑 최근에 대금이 조금 쌓였던 요런 구간을 좀 넘어오는 모습, 이런 거는 한번 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재료가 사실 반려동물 요런 사업이어가지고 그리고 자, 이제 대형 포장.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네요, 얘네들이. 갑자기 아침에 상한가 보낼 때 한 50억 정도 아침부터 좀 꾸준히 사면서 올린 모습. 그러면서 얘가 사실 그 택배 쪽에서 대장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얘가 뭐 내일 3,000원은 아직 멀었고, 요런 자리는 일단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얘가 대금이 앞에 좀 터졌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돌파를 해주려면은 대금이 조금은 더 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오늘 4등주로 갔죠. 그 다음에 재지 관련, 그래서 대형 포장이랑 영풍 재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뭐 하면은 아마 대형 포장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영풍재지는 뒤늦게 따라가긴 했는데 얘는 아직 앞에 산도 있고 조금은 일단 오늘 대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차트 자리가 좀 고만고만하기도 해요. 오늘 상한가를 깔끔하게도 못 닫았고,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긴 애들은 오늘 이 윗꼬리 매도가 나온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얘는 사실 그 디즈니 OTT, 애플 OTT 이런 것도 좀 엮이긴 하는데, 얘는 차트 자리가 요런 지지저항, 과거에 보니까 제가 그려놨던 곳인데 거기서 오늘도 저항 위에서 시작하고 지지 잠깐 깼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 자, 이런 구간 또 다시 내려오는지, 얘는 이제 3분기 디즈니 OTT나 애플 OTT 이런 것도 좀 엮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식품 관련 파는 애들, 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대면 그 식품으로 갖다가 좀 시세를 줬던 애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일봉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이런 애들 딱 보시면은 이런 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시세를 줘, 그러면은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은 일봉의 모습입니다. 상한가가 없죠. 지금 이 구간에서 시세를 계속 줬는데 상한가가 없어요. 다 윗꼬리예요. 20%, 16%. 얘는 올랐다 하면은 밀리면서 끝나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상한가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매매하는 종목의 특성도 조금은 봐둬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 좀 조정이 깊었네요. 쭉 내려오고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동전주들은 저는 상패 시즌 앞두고서 뭐 실적이 문제가 있든 없든 조금은 좀 꺼려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얘가 탄력은 좋거든요. 움직일 때 좀 괜찮게 움직여주긴 하는데 일단은 조금 동전주라서 거기다 오늘 뭐 써메이지 이런 애들도 있었죠. 이건 좀 별개인데 시장이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점 삼가놓고서 오늘 정지 먹었습니다. 상패에 뭐 그 뉴스 나오면서 뭐 풀리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초록뱀도 OTT 관련해서 영화 컨텐츠 등으로 오르긴 했는데, 초록뱀이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가 좀 몇 개 엮이는 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드라마 성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조금 뒤로 밀어두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까뮤이엔씨는 지금 요 차트 자리 여기서 밑을 기준으로 내려오면은 반등 주는 자리, 제가 브리핑에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또 결국에는 또 시세를 줬네요. 그래서 지금 이 3,300원 부근을 기준으로 좀 신기하게 정치 테마든 뭐든 이슈 엮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아주 강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얘는 좀 움직임 차후에 좀 궁금해요. 이런 자리를 돌파를 시켜줄지. 안철수 이제 4월 보궐선거도 있고, 네, 사실 쿠팡 이슈는 조금은 약하지 않나. 쿠팡 이슈로는 좀 분류센터 건설 프로젝트 납품 이력 이런 거는 좀 그렇죠. 태경케미칼은 역시나 드라이아이스 1위 업체인데, 얘는 관련해가지고 뭐 화이자, 백신에도 엮이고 이제 쿠팡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 오텍은 과거에 그 차 납품 이슈이긴 한데, 얘가 오늘 사실 20%나 주는 걸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이슈로 갖다가 20%를 줄만한 재료인가 싶어요. 오히려 저는 얘가 앞에서 돈 쓴 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냥 세력이 돈으로 좀 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번 내일 요런 자리 또 지지를 해주는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한가 하고서 확 밀렸었는데 그런 자리 위에서 시작하고 시세를 좀 주긴 했는데 쭉 밀렸죠. 네, 요 자리 지켜주는지 보면서 얘는 실질적으로 그 영화 50편 정도 쿠팡 플레이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자, 그 외에 뭐 이제 결제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릭, 다날 요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다날도 움직임이 얘가 좀 예전에 비대면 결제 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종목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요런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제 관련 수혜 요런 걸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 나이스정보통신도 뭐 비슷비슷하겠죠.
갤럭시아 머니.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대금 많이 터진 애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뭐 다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00억 터지긴 했네요. 그래서 세틀뱅크, 에이스토리 이런 애들은 종목은 조심하세요. 차트 자리가 이런 식으로 왔다 거래 대금도 별로 안 붙으면서 쭉쭉 올라온 종목들 지금 저점 대비해서 4배죠. 네,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건 좀 모르겠는데 차트만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하한가 한 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로 좀 무섭게 상승을 한 차트이지 않나. 얘가 뭐 진짜 실적이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저는 조금 안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교는 엮여있긴 하지만 얘는 거래대금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뒤도 안 보고 그냥 종목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설명은 드렸지만 YBM넷도 교육적으로 반짝하긴 했는데 일단 움직임이 크지 않죠. 이런 것도 좀 뒤로 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노터스도 이제 펫 관련해서 엮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차트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노터스는 대웅제약이랑 구충제로 좀 엮여서 움직이긴 했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오늘 대장순으로 움직였던 애들이랑 뭐 제지주 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애들이 좀 눌림 준다 싶으면은 볼 거는 같은데 아직은 뒤에 쪽은 조금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그나마 OTT랑 쿠팡에 납품 이슈 있는 애들 혹은 결제 요렇게는 조금 볼 거는 같아요. 여하튼 쿠팡 관련 이슈에서 IPO 상장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계속 상승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고 기간에 따라서 분명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 싶으면은 일정이 5월인데 지금 뭐 4월이라고 칠게요. 4월쯤인데 관련 종목들이 뭐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조정이 막 이런 구간까지 팍팍 내려와 있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 50% 내려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일정을 앞두고 좀 슬쩍슬쩍 대장주 애들 한번 좀 건드릴 수 있지 않나. 혹은 내일 강하다 그러면은 요런 테마 안에서 또 놀겠죠. 2등주 3등주 또 나뉘면서 그런 단타용으로 갖다 지금 모아두는 거.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강한 테마 나오면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두면은 한동안 매매하기는 좀 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려먹기도. 자, 여튼 이런 거 일정 제일 중요하다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